나라는 신라인과 백제인이 정착했던 일본의 옛 수도입니다. 장엄한 부처의 세계를 알리는 남대문이 이곳이 화엄정의 대본산임을 알립니다. 12세기에 고쳐 지으며 천두식이라는 남성시대 목조 건축법을 적용했습니다. 기둥에 구멍을 뚫고 얇은 부재를 관통시키며 연결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장중한 멋스러움을 자랑하는 남대문. 그 너머에 금당이 있습니다. 보는 이를 압도하는 정면 7칸의 세계 최대 목조 사원. 752년 불교 국가를 완성하고자 했던 쇼무 천왕이 지은 절집입니다. 이후 지진과 화재로 여러 차례 순환을 겪었습니다. 동대사의 지금 모습은 1709년에 완성된 것입니다. 동대사는 거대한 나무를 섬기던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어른 키의 10배가 넘는 거목은 그대로 사원을 떠받드는 기둥이 됐습니다. 이 절집의 주인은 청동대불. 높이 15m, 무게 450톤의 부처는 20년에 걸쳐 8번이나 실패한 후에야 눈을 떴습니다. 놀라운 크기, 신을 향한 마음은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곱게 자란 편백나무는 거대한 사원을 짓는데 제격이었습니다. 特に大仏殿は大きな建物ですのでね、基本的にはヒノキを使い、ヒノキという木は強度粘りの点でね、今から300年前にこの建物が建てられた頃にはなかなか大きな木がたくさん日本ではもう揃えなくなってしまって、真ん中に何角形かの柱を入れてね、これは板ではなくて扇形の今で言えばバームクーヘンのような感じの断面の板を周りから合わせてね、それを釘で打ち付けて金輪でベルトで締めて一本の柱にして使ってやります。 오늘 저녁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8월 15일에) 열리는 만등 공양회. 코로나로 규모를 축소했지만 중생들은 잊지 않고 신을 찾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열리는 관상창 너머 부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은 불국토를 향한 염원. 부처의 자비로움이 온 세상을 밝힙니다. 거대한 나무의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은 듯 작고 소박한 사원을 찾습니다. 사원의 경계에서 속세의 먼지를 씻어내고 이제 신을 뵈러 갑니다. 신사의 나라 일본에서 이세신궁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日本の全国には約8万の神社があると言わ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
その中でも伊勢の神宮は最も中心の神社というふうにされております。その最も大きな理由はこの伊勢の神宮の内宮に天照大神様と申しまして、皇室のご祖先の神が祀られていることが最も大きな理由でございます。 일본인의 정신적 기반인 민족 신앙, 신도. 신사는 신도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이 신이 된다고 믿는 나라. 천지 만물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신성불가침의 땅입니다. 잠시 신이 오신 걸까요? 지붕을 뚫고 나온 V자 모양의 찌기는 이곳이 신사임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14개의 별궁이 있는 이곳에선 남신과 여신의 집이 다릅니다. 지붕에 얹힌 금색 통나무가 홀수고 찌기의 끝이 수직으로 잘렸으면 주인은 남신입니다. 여신을 모신 궁은 용마루에 얹힌 금색 통나무가 짝수고 지붕 위로 올라온 찌기의 끝이 수평으로 마감돼 있습니다. 거대함과 화려함을 버린 작은 사원에는 어떠한 색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간결함이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무 사원. 문제는 수명입니다. 그래서 이세신궁은 20년마다 새로 지어집니다. 掘ったてなんですね、日本の建築っていうのは。そうすると材が腐ってくるんです、足元から。湿っぽい、日本は湿っぽい国ですから。それから屋根もですね、かやぶきですね。そうするとそれをそのままにしておくと、やはり屋根も水が入ってこうなってくる。それをきれい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で大体20年っていうのは非常にいいスパンだと。 나무의 한계성을 영속성으로 바꾼 사원. 20년마다 신전을 옮겨 짓는 이곳에서 나무는 곧 신입니다. 신궁 직원들은 200~300년 후에나 쓸 나무를 매년 심습니다. 이렇게 나무 사원의 신화는 이어지니 어쩌면 그 신화는 사람이 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세신궁 내 모든 사원은 건물 바로 옆자리를 이렇게 비워둡니다. 사원 건축 기술의 대를 잇는 행사는 이제 2033년에야 열립니다. 나무 사원의 영속성을 지키는 일, 그것은 신을 섬기는 인간의 운명이 아닐까요?